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동차 시험을 쳤던 2021년도 회계학개론의 수익에 관한 문제를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21번이고 21번은 그냥 일반적인 수익의 문제인데 다만 물어보는 게 계약부채죠. 계약부채는 뭐 특별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선수금, 이연수익 같은 걸 전부 다 계약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서 용역이나 그런 걸 수행하면서 수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게 계약부채고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계약부채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한 수익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처음에 인식한 계약부채 금액에서 물어보는 기간 동안 수익으로 소멸한 계약부채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 금액을 구하려고 하면은 제품이랑 포인트, 개별 판매 가격 비율대로 100만원을 배분해주고 그게 제품 판매 시 인식할 계약부채 금액이겠죠. 거기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동안 진행률에 따라서 건설계약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유의할 점은 첫 번째, 몇 퍼센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돼요. 요거는 진행률 구할 때만 사용하시고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개별 판매 가격이 얼마다 라고 나오니까 그때는 개별 판매 가격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누적된 진행률 20만원에서 X1년도 교환된 포인트, X2년도 교환된 포인트 진행률 쓸 때 건설계약처럼 추정 원가 여기 그쵸, 여기는 예상되는 포인트가 변경됐으니까 90%가 사용됐고 앞으로 인식할 거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1 빼고 개별 판매 가격 반영해준 거래 가격 얘들이 X1년도 말, X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될 계약부채죠. 추가적으로 응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1년도 인식할 수익이 얼마냐 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개별 판매 가격 배분 먼저 해줘야겠죠. 제품 100만원, 포인트는 50만 포인트에 개당 0.5원이니까 25만원 125만원을 100만원 나눠주면 20만원 80만원 이죠. 제품은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하니까 이만큼은 제품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을 했을 거고 이연 포인트 수익 얘는 X1년도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이 됐겠죠. 포인트에 대한 수익 인식 금액, 제품에 대한 수익 인식 금액, X1년도 총 인식할 수익 금액은 88만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2년도에 인식할 포인트 수익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은 자, 총 인식할 계약부채 금액, 수익 금액이 20만원이고 여기에서 누적된 진행률만큼 아까 그렇게 보였죠. X1년도, X2년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진행률 X1년도, X2년도 더 남은 진행률 20만원의 90%만큼 인식할 거 해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20만원에 X1년도에 인식한 포인트 수익 8만원 구해주면은 정답은 10만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포인트, 제품 보증 순당 부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랑 결합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그리고 건설계약 문제죠. 건설계약은 다들 왁구를 가지고 푸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만들어 놓고 가요. 1차든 2차든 마찬가지로 수원조이 롤을 좋아해서 수원조이를 하고.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진행률 구해줍니다. 이 문제 말고 건설계약 자체에 대한 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진행률을 구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거는 수익 금액이 변경되는 만큼 반영을 해서
총 인식할 수익이 80만원이고 진행률이 60%다라고 하면은 여기 48만원 적어주면 되겠고, 80%로 바뀌고 수익 금액이 100만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100만 곱하기 80% 마이너스 앞에 인식한 수익 금액,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금액을 먼저 적어줍니다. 그리고 원가는 대부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단기 발생 원가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자본화 차입원가 이런 것들,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이나 뭐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원가에 더해주면 됩니다. 건설계약이 어렵게 나왔을 때. 그럼 끝이고, 그리고 조정은 적어놓으라는 게 실수를 하지 말라. 이까지 내려오고 나서 조정이 있게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상 손실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여기 손실 금액을 적어줄 거고, 이거는 그대로 다음 연도 환입하고 요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쭉 내려서 손익을 답으로 적어주면은 건설계약 문제는 거의 95%가 풀립니다. 뭐 회계에서 어렵게 나오든 뭐 새로운 유형이 나오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고 틀을 잡아놓고 문제를 푸시면 아마 다 풀릴 겁니다. 여기는 조금 그런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개념이라고 물어보기에도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행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 누적된 원가랑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죠. 여기는 이미 발생한 원가도 12만원이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원가도 12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이 문제에서는 12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률이 추정이 다시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전진법으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걸 소급해서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 처리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은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준비해봤고요. 옛날에 제가 풀었던 기억도 나서 21년도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 개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렵다고 되게 말이 많았는데, 회계학을 푸실 때는 항상 왁구를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점검까지 해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